세대 생략 증여 가산세율이 올라갔는데 금융부동산 등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주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래서 증여의 재산 적정한 과세를 위해서 세법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뭘 세밀하게 점검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도 사실 30% 더 내고 있잖아요.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며칠 전에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기사에서는 좀 안 좋게 이야기는 했는데 저희는 거꾸로 이거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우선 기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사의 제목이 내리사랑 아니면 절세 전략 이렇게 나왔고요. 갓난 손주한테 1억 2천 물려준 조부모가 1세 이하 증여가 1,000억이었다. 그래서 이 기사만 보면 손주한테 뭐 한 1,000억씩 준 것처럼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자세하게 내용을 보면요. 제가 미리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 보시면 조부모가 자식을 건너뛰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빠를 건너뛰고 갓난 태어난 아기 손주한테 물려준 재산이 전년보다 많이 늘어난 1,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보시면 지난해 증여재산가액을 증여 건수로 나누면 1인당 한 1억 2,640만 원이었다고 하네요. 이 금액이 왜 나왔는지도 좀 저는 이유 알 것 같아요. 수증자는 손자고요. 증여자는 할아버지고요.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의 자녀, 그러니까 아빠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말이 되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를 할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바로 안 주고 손자한테 준다 그러면 증여세의 130%, 그러니까 30%를 가산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세대를 한번 건너뛰었으니까 증여세가 좀 줄었을 거다. 그러니까 30% 가산을 하겠다. 이렇게 현재 세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세대 생략 증여 가산세율이 올라갔는데 금융부동산 등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주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래서 증여의 재산 적정한 과세를 위해서 세법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뭘 세밀하게 점검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도 사실 30%더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기사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한 거 연령별 세대 생략 증여세 현황이라고 해서 1세 이하 이 991억, 그래서 1,000억에 육박한다고 한 게 요거고요. 근데 요 나머지 얘기는 안 했죠. 5세 이하도 많았고 10세, 20세, 사실 실제로는 40세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50% 이상이고요. 그런데 요 1세 이하 요 아주 극히 일부분만 말해서 증여세가 좀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 같아서 제가 이 표를 갖고 왔고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면 991억 원을 784건이었으니까 나눠보면 1억 2천 정도 됐고요. 그리고 총 건수 중에 이 740건을 보면 4.6%, 그러니까 세대 생략 증여한 것 중에 1세 이하가 5%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개 더 해봤는데요. 60대 이상 할아버지 정도 되는 나이 인구가 한 1,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 784건이니까 0.00588%, 그러니까 이게 프로입니다. 0.01%도 안 되는 할아버지들이 손주한테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많고 문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 같아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선 증여세율과 공제를 한번 보시면요. 증여세율은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이렇게 10억 이하는 30% 이렇게 되고요. 직계 존속을 한번 먼저 보면 직계 존속이 증여를 해주면 5천만 원이 되고요. 직계 존속은 말이 어려운데요. 할아버지나 할머니, 아빠, 엄마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주더라도 5천만 원, 근데 미성년자였으니까 2천만 원을 줄 수 있겠죠. 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기사 내용대로 증여를 한다고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증여가 유리한 경우 세대를 건너뛴 증여인데요. 그래서 1억 2천을 손주한테, 한 살짜리 손주한테 주는 경우에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1억 2천을 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억 2천에서 아까 그 공제금이 2천만 원을 빼고 세율 10%에 30% 가산한다 그랬죠. 30% 가산하면 1,300만 원이라는 세금을 냅니다. 적지 않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자녀한테 주고 자녀가 다시 손주한테 주는 경우 한번 보면요. 1억 2천을 자녀한테 줄 때는 성인이었을 테니까 5천만 원 빼서 세금 700만 원 내면 되고요. 근데 자녀가 또 손주한테 주면 1억 2천을 2천만 원 빼서 10%면 1,000만 원을 줍니다. 그럼 결국에 손주한테 1억 2천을 줄 때 할아버지에서 자녀, 손주로 가면 1,700만 원이라는 세금이 나오고요. 바로 가면 1,300만 원이라는 세금이 나오죠. 당연히 절세로 하려면 이렇게 세대 생략을 해서 주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잘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케이스를 보면 똑같은 케이스인데요.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증여가 유리한 케이스, 그래서 1억 2천을 손주한테 주는 경우 똑같은 케이스고요.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주는 경우 이렇게 똑같이 1,300만 원이 됐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가정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10년 이내에 아들한테 5억을 증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세율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1억 2천에 대해서 공제는 불가능할 거고, 이번에 1억 2천에 대해서 30%의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럼 3,600만 원이나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자녀가 1억 2천을 손주한테 주면 1,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무려 4,600만 원이라는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 차이가 3,300만 원이나 납니다. 이 케이스는 뭐냐면 할아버지가 자녀한테 증여를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게 합산이 돼서 세율이 올라가니까 세대 생략 증여가 아주 유리하게 돼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가능하다면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증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말도 합니다. 우리 손주 낳아주면 내가 뭐 돈 줄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귀한 손주 나왔으니까 내가 좀 증여 좀 해주고 싶다,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1억 2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천만 원 정도 하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2천만 원을 주는 경우, 그래서 2천만 원 손주 한 살한테 주는 경우 똑같습니다. 1억 2천이 아니고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 공제가 되니까 10% 곱하고 30% 가산을 해도 공제가 다 되기 때문에 세금이 안 나옵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2천만 원 똑같이 줘도 세금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말한 것처럼 할아버지도 2천만 원 주고 아버지도 2천만 원 줄 수는 없습니다. 직계 존속만 2천만 원 한 번만 줄 수 있거든요. 이런 관련 내용은 증여 공제에 대한 내용은 또 한 번 영상을 찍겠습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 둘 중에 한 분이 2천만 원을 줄 수 있다고 하면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2천만 원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젊은 자녀가 신혼이라 그러면 아직 여유가 없을 테니까 2천만 원 주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2천만 원 줄 수 있다면 충분히 절세 전략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절세 전략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요, 손자에게 증여한 것이 유리한 이유를 한 가지 더 보면, 상속이 일어나면 할아버지가 건강하시다가 할머니가 건강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과거 10년간 증여를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할아버지가 자녀한테 증여를 하고 건강하시다가 10년 이내에 돌아가셨으면 그 재산이 다시 상속세에 합쳐지거든요.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합산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손자한테 줬다고 하면, 만약에 손자한테 2천만 원을 줬다고 하면 5년이 지나가면 이 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처럼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0년 전까지 자녀한테 준 게 10년 전에 증여한 게 있으면 합산이 되고요. 손주한테 준 거는 5년간 합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 정도 짧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대를 생략한 증여를 한번 봤고요. 최근에 주식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할아버지한테 2천만 원 받아서 주식을 넣어 놓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똑한 절세 전략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